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주라고 합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자기소개를 좀 하자면요. 한 10몇 년 전에 아무튼 농사를 붙어갖고, 이제 한 10년 조금 넘게 노동법 강의를 학교의 법학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횟수로는 4년 차에 돌입했거든요. 이제 4년 차 이제 행정쟁송법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서초동이라고 아시잖아요. 이제 서초동에 아주 쬐끄맣게 로펌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기소개를 할 만한 그런 대단한 내용이 없어서 이제 이름 알고 계시고 그냥 하는 일 정도 알고 있으면은 좀 자기소개로는 이제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니까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좀 OT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다 이 자격증이 뭔지 잘 모르고 아마 이 공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면 저도 이 자격증 뭔지 모르고 공부했거든요. 물론 이 자격증이 무슨 노동사건에 관해서 뭐 대리를 할 수 있고 요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실제 일을 수행해 본 거는 대부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인지 잘 모르실 텐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상당히 좋은 자격증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자격증은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특히 저희 자격증이 현업뿐만 아니라 이제 취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아주 뭐랄까 우수한 자격증이에요. 극단적으로 이제 뭐 의사나 이런 것과 이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용성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격증을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거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잔소리를 좀 하고 싶은데 OT 겸 잔소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응시자 대비 합격하는 수는 굉장히 적은 시험이에요. 응시자에 비해서 합격자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아마 응시자가 5,000명 넘는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합격자가 그거 10분의 1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는 뭐냐면 문이 좁아요. 문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상당히 이제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공부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할 때도 아니죠. 공부를 하는 척 하면서 이제 공부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시험에 붙을 가능성이 그냥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공부 방법에 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각양각색일 거예요. 합격하신 분들. 그러니까 공부 방법에 있어서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절대 집착하지는 마시고요. 합격하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냥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뭐 이제 게임을 한다거나 SNS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통칭하면은 그냥 인터넷이죠. 그런 걸로 여러분들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시면요. 당연한 얘기지만 합격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론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 방법론 절대 공부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이제 뭐 볼펜을 무슨 색을 써야 되냐라거나 아니면은 뭐 형광펜을 어떤 색을 칠해야 되냐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떤 형광펜을 칠해야 되는지 어떤 볼펜으로 밑줄을 그려야 되는지 그런 거는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질문을 하시지만은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큰 그림. 요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스케치를 먼저 하시고요. 스케치를 먼저 하시고요. 이 스케치를 대강 그려져 있으면은 거기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가 회전이 되면서 조금씩 구체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견디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견디셔야 이 공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수학 공부 다 해보셨을 텐데 처음에 집합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방정식으로 넘어가겠다. 방정식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함수로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뭐 여러분들 중에 수학 1등급 맞으신 분들 당연히 있으실 테고 2등급 맞으신 분들 당연히 있으실 테고 뭐 100점 맞으신 분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다 알고 나서 100점 맞은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돌고 그 다음에 또 돌고 또 처음으로 가서 또 돌고 이러면서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알지 못해도요. 그냥 가는 습관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가는 습관이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제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고 불타는 마음으로 다들 오셨을 텐데 그 불타는 마음이 뭐 한 3, 4일 정도 가고 끝나면은 굉장히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냥 앞대가리만 그냥 수학으로 치면 집합만 파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집합 잘한다라고 해서 시험에 잘 볼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불타오를 필요도 없고요. 그냥 호수같이 잔잔한 마음으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알겠지, 다음번에는 나아지겠지라고 스스로 믿고 뱅글뱅글 도시면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어느샌가 좋아집니다. 분명히 어느샌가. 특히 이 행정법이 그래요. 이 행정법이 그렇거든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아마 뭐 경영조직 이런 거 공부 안 해보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이시겠지만은 경영조직 같은 그런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요. 처음에 재미져요. 재미집니다. 뭐 MBTI도 나오고 여러분들 MBTI 좋아하시죠? 그런 것도 나오고 읽다 보면 재미져요. 읽으면 술술 읽힙니다. 흥미로운 얘기가 가득하죠.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처음에 흥미롭고 진입장벽이 낮은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훨씬 많이 괴롭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훨씬 힘들게 할 거고요. 이렇게 이 행정법 같은 거 과목은 진입장벽이 정말 높거든요. 왜냐면은 컨텐츠 자체가 너무나 낯선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게 느껴질 겁니다. 저 여러분들 그거 장담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물론 제가 지적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다소 떨어지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또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죠. 처음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요. 근데요, 참고 견디고 뱅글뱅글 도는 사람한테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요 과목을 참고 견디고 뱅글뱅글 돌기만 하시면 돼요. 꾸준히. 못 알아듣는다? 그래도 그냥 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도 몰라요. 남들도 모르는데 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수학 맨날 다 맞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 처음부터 다 맞았던 거 아니에요. 걔네도 처음에는 틀렸어요. 모르는 거 있었고. 근데 그래도 고 하면서 계속 돌았던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겁내지 마시고 빙글빙글 도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에 있어서요. 견디세요. 처음에 어렵게 분명히 느껴질 거거든요. 견디셔야 돼요. 이게 노동법은 여러분들 노동법 다 공부하고 오셨죠? 처음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흥미로워요. 근로계약,
뭐 근로조건, 연차휴가 써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고, 근로계약서를 써보신 분도 계실 거고, 흥미로운 얘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단어 자체가 낯설지도 않아요. 뭐 임금 뭐 이런 단어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온통 낯선 단어 투성이고요. 심지어는 들어본 단어라고 하더라도요. 본인이 알고 있던 그 뜻과 다릅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본인이 알고 있는 뜻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 허다한데요. 겁내지 마시고 뱅글뱅글. 아시겠죠? 여러분들 방금 전에 시작한 지 10분 됐는데 눈에서 불타오르던 불길이 지금 꺼진 것 같아요. 그렇게 꺼지시면 안 됩니다. 계속 불태워야죠. 호수처럼 잔잔한 마음으로 빙글빙글 도시면 돼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다음 주쯤 정도 되면요. 절대 오늘하고 같은 느낌이 아닐 겁니다. 다음 주쯤 복습만 꾸준히 하신다면.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제 예전 메일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 예전 메일은 한 20년 넘게 쓰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있는 메일을 90년대 후반부터 쓰면서요. 꽉 찼거든요. 그래서 메일을 새로 팠어요. 메일을 새로 팠으니까 예전 메일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이라면 거기다 보내면은 아마 제가 수신을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를 넘겨보시면은 그 강의 진도표를 보시면은요. 이제 뭐 첫째 주에 이제 OT랑 개관과 대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한 3주, 4주, 3주, 4주란다. 3회, 4회, 5회 이렇게까지는요. 안 맞을 거예요. 안 맞을 겁니다. 왜냐면 그 1회, 2회에 나와 있는 요 대상이요. 2회에 때려 죽여도 안 끝나거든요. 때려 죽여도 안 끝나기 때문에 안 맞을 건데 결국에는 맞게 될 거예요. 쭉쭉쭉쭉 따라 잡으면서 맞게 될 거니까 초조해하지 마세요. 왜 진도표대로 못 나가지? 이거 제때 끝나는 건가? 라고 그런 두려움 갖지 마시고 다 결국에는 진도대로 돌아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되문이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성인들이시니까 잔소리는 계속 할게요. 성인들이시니까 이제 잔소리는 계속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1년 전체 커리큘럼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연기랑 1기랑 그 다음에 2기, 그 다음에 이제 3기 이렇게 나갈 건데요. 전체 교재는 공통으로 오늘 갖고 있는 요 교재 있잖아요. 요걸로 다 해결을 할 거예요. 1년 커리큘럼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봐야 되는 판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판례만 좀 추가를 할 거고요. 요걸로 다 해결을 할 거거든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연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 이론을 공부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숙제를 좀 해야 돼요. 뭐냐면은 숙제라고 쓸게요. 일단은 복습을 해보세요. 복습을 해보시고 복습을 하다가 만약에 모르는 게 생긴다라고 하면요. 그냥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겁내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마스터가 되겠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 페이지 3부터요, 89까지요, 이 복습 플러스 10페이지씩 매회 끝날 때마다 10페이지씩 읽어오세요. 3페이지부터 이제 89페이지까지 매회 끝나고 나서 10페이지씩 읽어오시는데요. 10페이지씩 읽어오시는데 일단은 읽어도 제가 확신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단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읽어오시면요. 제가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앞대가리 있는 부분에 발췌해서 강의를 할 거고, 그러면은 여기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행정 쟁송 파트를 할 겁니다. 행정 쟁송 파트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10페이지씩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읽어오세요. 아시겠죠? 모르지만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기 때는 이론에다가 답안 작성 강의를 할 거예요.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에 관한 내용이 이제 가미가 될 겁니다. 근데요, 요때 답안 작성 강의를 할 거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막연해 하는 게, 그래서 답안을 어떻게 쓰는 건데? 라고 꽤 막연해 하거든요. 그래서 요때 숙제를 낼 건데요. 필사 답안을 문제를 드릴 거고요. 이 문제에다 추가해서 답안도 드릴 거거든요. 답안을 드릴 건데, 여기 있는 요 답안을, 문제는 그냥 읽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답안을 필사하는 숙제를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내일부터 드릴 거거든요. 내일부터 드릴 건데, 요게 이제 10회가 나가게 될 겁니다. 필사하는 숙제를 드릴 건데 10회가 나가게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요,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답안을 쓰는 느낌이라던가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관해서 분명히 좋은 느낌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초심자분들한테는 감각을 터치는데 아주 크게 유용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인이 아니시라면, 즉 전업수험생이시라면은 꼭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론을 할 건데, 요때보다는 좀 구체적인 판례를 많이 볼 거예요. 여기 있는 요때보다는 좀 구체적인 판례를 많이 볼 건데, 뭐 그 이유는 판례를 많이 볼수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요때도 답안을 필사하는 숙제를 드릴 거고요. 숙제를 드릴 거고, 계획은 7에서 8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한 25점 안팎의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한 7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에 관해서. 그래서 이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강의를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도 직접 봐보는 거죠. 실제로 답안을 써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기 때 가면은요, 2기 때 가면은 이론 강의할 시간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많이 주어지지가 않고요. 이왕이면은 시간 주어졌을 때, 요때 못 봤던, 여러분들 횟수가 노동법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판례 본다고 해도 아주 많은 판례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때 못 봤던 판례들을 여러분들하고 또 추가해서 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요때는 숙제는 없지만요, 신림동에서 여기에 모의고사 50점을 주로 보거든요. 모의고사 50점을 주로 보는데, 요 모의고사에 관해서 한 8회 또는 한 7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50점 모의고사에 관해서. 그리고요, 요때는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 사례를 볼 거예요. 저희 교재 안에 있는 사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 거예요. 연습 문제,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 건데,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가 한 20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세보지 않아서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한 20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야,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행정쟁송은요, 쟁점을 못 맞춰서 나가리 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쟁점을 못 맞춰서. 그러니까 노동법 같은 경우는 쟁점을 못 맞춰서 나가리 되시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쟁점은 많이들 맞춰요. 질문상 조금 명확한 부분도 있고. 근데 행정쟁송은 쟁점을 못 맞춰서 나가리 되면은
슬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쟁점이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 문제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하고 그런 연습 문제도 이제 풀어볼 계획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기 때는요, 대부분의 시간을 모의고사로 활용하게 됩니다. 100점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신림동에서 보통 6회를 봅니다. 6회를 보는데 아마 그냥 각설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신림동에서 저랑 1년 커리큘럼을 보내시면서 가장 많은 문제를 푸시게 될 거예요. 가장 많은 문제를 푸시게 될 거고 그냥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면요. 제가 돈을 많이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보는데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이 든다라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근데 아끼지 않고 많은 모의고사를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저 친구 참 좋은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이제 첫날인데 OT는 이제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이제 충분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 아니죠. 정확하게는 이제 행정쟁송법인데 강의를 나갈 거긴 한데 이게 기초 교양이 좀 필요하거든요. 기초 교양이 필요한데 이 기초 교양에 관해서 오늘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 겁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건데 제가 아까 전에 공부 방법 얘기했던 거 잊지 마세요. 낯설고 그다음에 무슨 말인지 처음 듣는 얘기 같고 두렵고 그런데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반드시 빌드업은 됩니다. 빌드업 될 거라는 걸 복습만 열심히 하면 반드시 빌드업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하는 게 뭐라고요? 교양이요, 교양. 교양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삼권 분립을 취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입법, 그 다음에 또 아는 게 뭐 있어요? 행정,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사법, 이렇게 나뉘어 있죠? 그쵸? 이렇게 삼권 분립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 입법, 요쪽을 주로 하는 걸, 요 입법부에서 주로 하는 거를 입법작용이라고 합니다. 입법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제가 한자는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은 저 입이요 설립이라고 합니다. 뭐 한자 중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하는 거겠어요? 법을 만드는 거겠죠. 아주 저렴하게 얘기하면 법을 만드는 걸 주로 합니다. 물론 입법부가 그것만 하냐? 내가 뉴스 보니까 뭐 청문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던데 뭐 다양한 거 하겠죠. 그죠? 근데 주로 하는 게 입법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주로 하는 게. 자, 그러면요. 자, 여러분들도 센스가 있으시면은 얘네는 주로 뭘 할까요? 얘네는요. 주로. 얘네는 주로 괜찮아요. 창피해요? 창피해요? 괜찮아요. 그럼 저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들 저 MBTI 다 모르시죠? 저는요. 네, I입니다. I라고요. ISTJ라고 하는 뭐 별로 저희 와이프 말로는 안 좋은 MBTI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소문자가 아니에요. 이게 대문자 I예요. 대문자.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지금 사실 더 창피하거든요. 왜냐면 앞에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낯설고. 그죠? 저도 사람이라 낯설고 창피하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대답을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얘네는 주로 무슨 작용을 하겠어요? 행정작용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여기에서 만든 거 집행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든 거 뭐 하는 거라고요? 집행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네는 주로 무슨 작용을 하겠죠? 사법작용이란 걸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사자가요, 맡을사라고 하는 한자가 있대요. 맡을사, 법을 맡는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요 집행한 거를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집행한 걸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 사후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사법작용이란 걸 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재판이에요. 그 주요 내용이 뭐라고요? 재판이라는 건데요. 이 재판의 결과물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물은 크게 세 가지. 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판결이라는 게 있고요. 판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결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하세요.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법작용, 즉 재판의 결과물은 판결과 그 다음에 결정과 뭐가 있다고요? 명령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 교양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친구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여기 있는 이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은요. 크게 사법과 공법으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사법과 공법으로 나뉘는데요. 여기 있는 요 사자는요. 여기 있는 요 사자랑 다른 사자예요. 한자에서 다른 사자거든요. 여러분들 살면서 야, 이건 내 사생활이잖아. 이건 사적인 영역이잖아. 라는 사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사자는요. 그런 사자예요. 사적인, 사사로운 그런 사자입니다. 알겠죠? 자, 이 사법에서 여러분들 1차 시험에 나오는 뭐 있어요? 민법 이런 거 들어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상법 이런 거 들어봤을 거고요. 더 이상 들어본 게 없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건 들어봤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공법인데요. 여기 있는 게 요게 사적인, 사사로운 이런데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눈치가 있다면 요거는 뭐겠어요? 그쵸. 공적인, 공공의 라고 표현을 쓸 때 그 공법이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선 이 공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쪼개져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행정법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법이라는 게 있고, 행정법 외 공법이라는 게 있대요. 행정법 외의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행정법 외의 공법에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이제 형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살면서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도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살면서 노동법 공부하면서도 들어봤겠죠.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도 들어봤겠죠. 그죠? 다 이런 것들 이런 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행정법 외의 공법이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행정법 무엇이냐 라고 하면요. 보통 그냥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행정에 관한, 자, 다시 한번, 얘네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쟤네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라고 하는데, 국내라는 거 무슨 뜻이지 아시죠? 국내 공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은 법제처의 표현으로는요, 이 행정법은요, 6,000개가 넘는데요. 자, 몇 개가 넘는다고요? 6,0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행정법은 4,000개 정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법제처가 행정기본법을 발표할 때 광고를요, 6,000개 이상의 행정법 굉장히 복잡하셨죠? 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행정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었거든요. 행정기본법을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냥 법제처 말이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행정법은 6,000개가 넘어요. 근데 감히
감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저 6,000개가 넘는 행정법을 다 알고 싶다라고 하면요. 죽을 때까지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보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6,000개에 있는 행정법을 나는 다 알고 싶다라고 하면요. 불가능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걸 다 아는 사람도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법을 직접 만든 국회의원들도 다 모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저걸 다 알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목표를 가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시험 과목 이름이 행정법이 아니죠. 뭐예요? 행정쟁송법이기 때문에 다 알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알겠죠? 자, 이 행정법은 크게 세 개로 쪼개진다라고 합니다. 쪼개진다라고 하는데요. 행정의 조직에 관한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작용에 관한 법이 있고요. 그 작용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작용한 거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요. 여기 있는 게 특정 법에 있냐? 그렇지 않아요. 6,000개가 넘는 행정법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6,000개가 넘는 행정법에. 자, 여러분들 노동법 공부하시면서 노동위원회법이라는 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노동위원회법이라는 건 분명히 들어봤어요. 그러면 거기 노동위원회 조직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노동위원회의 작용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런 법이 6,000개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6,000개 정도가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이 조직에 관한 대표적인 법이 이제 정부조직법 같은 건데요. 여러분들 잠깐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 관해서 잠깐만 볼게요. 우리나라 대빵이 누굽니까? 뭐 성렬이 형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있잖아요. 여기 대통령 밑에 대통령 직속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다 모르는데 여러분들 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그런 것들이 직속위원회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TV를 봤으면 알겠지만은 대통령 밑에 뭐가 있어요? 총리라는 게 있죠. 총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총리 밑에 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정부 부처, 행정부처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총리 밑에 부와 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뭐 여러분들 부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아는 거 하나만 질러보세요. 아니 솔직히 고용노동부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몰라도 그죠? 고용노동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뭐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동훈이 형이 있는 뭐 법무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보건복지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18개인가 9개인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죠. 저도 다 몰라요. 저도 그냥 들어본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처에는 여러분들 뭐 살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사혁신처 뭐 이런 거 들어봤겠죠? 그 다음에 또 처 뭐 있어요? 그쵸. 뭐 국가보훈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광고했던 법제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기획재정부 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무서운 국세청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국세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기획재정부 밑에 뭐 통계청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관세청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달청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법무부 밑에 뭐 있습니까?
검찰청이 있겠죠? 대검찰청.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는 밑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질병관리청 뭐 이런 게 있겠죠? 정부 조직은 대략 저러합니다. 대략 저러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대빵을 뭐라고 합니까? 부의 대빵을 뭐라고 해요? 알잖아요. 장관 누님, 그죠? 장관 누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대빵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청장. 여기 있는 분들을요, 처장. 그죠? 뭐 그렇게 부른다라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국가에 관한 거고요. 국가 정부에 관한 거고, 지방자치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대략은 아실 거예요. 지방자치 보면 광역지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가 있죠. 광역지자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거? 지금 우리 여기 뭐 있죠? 서울, 특별시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무슨 광역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끝이에요? 혹시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은 없으세요? 경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라고 있죠. 특별자치시 세종 같은,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특별자치도 그런 것들도 있죠. 여기 대빵 뭐라 그래요? 시장.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장, 여기는 도장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도지사 이렇게 부르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요 밑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여기 밑에 무슨 먼 구, 뭐 관악구, 뭐 동작구,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서울 다 몰라요. 저도 촌사람이라. 그 다음에 여기 광역시 뭐 그냥 안양시, 뭐 안산시, 뭐 그 다음에 또 뭐 화성시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고양시 뭐 이런 거 있겠죠. 뭐야, 이 광역에는 시가 있으면 안 되죠. 인천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천에 구 뭐 있어요? 구. 부천구인가요? 뭐 그런 게 있겠죠? 부평구 뭐 그런 게 있어요. 저 인천 잘 몰라서, 인천 무서워서 안 가거든요. 아니, 저 어렸을 때 제가 좀 만화를 많이 봤는데, 인천 가면 때린다 뭐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짱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요. 내용 인천 가면 얻어맞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90년대 만화인데, 그래서 인천은 잘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러고 이제 요 도 밑에 이제 시가 있는 거죠. 뭐 안양시, 뭐 아까 말했던 화성시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자체 얘기를 했고, 이거는 국가 정부 조직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작용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 작용. 지금 여러분들 행정법이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법이고, 그 다음에 이 구제는 뭐가 있어야, 작용이 있어야 구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으로 작용 얘기를 잠깐 하는 겁니다. 자, 이 작용에는요, 뭐 이렇게 행정 입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행정 입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행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행정 계획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행위 뭐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징하게 많아요. 셀 수도 없어요. 뭐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 있는 이 행정 입법은 뭐냐면 행정작용이면서 입법작용이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입법이라고 하니까 행정이 법을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행정작용이면서 입법작용이기도 합니다. 입법작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살면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거 입법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입법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 이런 양반들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 명의로. 그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행정 입법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행정계획가 아니라 행정계획인데 이거는 뭐 행정에 관한 목표다 라고 요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고 요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에는요 크게 이제 권력적인 것과 권력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비권력적인 게 있는데요. 비권력적인 게 있는데 이 비권력적인 거는 뭐 교량 같은 걸 건설하는 거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 느껴보세요. 교량 같은 거를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는데요. 권력적 사실행위.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걸 한번 느껴보세요.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불법 건축물이요. 이런 게 있는데 부시라고 했거든요. 이거 불법 건축물이니까 부셔라고 좋은 말로 했어요. 근데 안 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직접 부셔버려요.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부셔버린다고요. 가갖고 뭐 불도저를 갖고 가든 포크레인을 갖고 가든 가갖고 직접 부셔버린다. 그런 것들이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요거에 관해서 행정행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행정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요, 이 행정청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청이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 집행 행위로서요. 법 집행 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여기 있는 요 행정 행위라는 게요. 자, 이 구체적 사건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손모가 식당을 운영합니다. 뭘 운영한다고요?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썩어빠진 음식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가지고 음식물을 만들어 팔고 있었어요. 그것이 구체적 사건이에요. 근데 걸렸습니다. 뭐 했다고요? 걸렸다고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식품위생법이란 게 있대요. 그게 적발이 되니까 그 식품위생법 몇 조 몇 항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영업정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너 한 달 동안 식당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썩어빠진 음식을 조리해갖고 팔고 있었는데 걸렸더니 뭘 지금 하고 있어요? 식품위생법이라는 거를 저한테 집행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 밑에? 공권력 행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저한테 와가지고 영업정지 당할래 말래 싫어요 하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행정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싫다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저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됐습니까? 저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방금? 뭐라고 했다고요? 행정행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행위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 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남들 표정 보세요. 남들도 몰라요. 겁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겁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요. 여기 있는 이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데 이 분류 방식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초적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분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쪽발이식 분류 방법을 좋아하거든요. 그나마 체계가 있는 분류 방법인 것 같아서 일본식 분류 방법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행정행위를요, 일본에서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걸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 기준은 뭐냐라고 하면요, 여기에 대한 법적 효과는요, 요거에 대한 법적 효과는요, 행정이 정합니다.
요거에 대한 법적 효과를 누가 정한다고요? 행정이 정하고요. 여기에 대한 법적 효과는 법에서 정해요. 그게 차이점이다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몰라도 수험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요, 또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명령적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형성적인 게 있어요. 형성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명령적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또 크게 하명, 허가, 면제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만만한 것부터 해볼게요. 자, 저기 면제라고 돼 있습니다. 면제. 예, 면제. 느낌이 면제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공법상 의무를 면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면제 뭐 들어봤어요? 남자분들. 예, 군면제 들어보셨죠? 그런 게 저기에서 말하는 면제예요. 저기에서 말하는 면제고요. 면제고요. 세금 깎아주는 거, 그런 것도 일종의 면제입니다. 면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회사가 있고요. 회사가 있고 근로자가 있는데요. 회사가 있고 이제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사용자가 귀책 사유로 휴업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귀책 사유로 휴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평균 임금 70%를 줘야겠죠.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고 있죠? 줘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한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 불가능한 사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니까 깎아주겠대요. 뭘 해준다고요? 깎아주겠다고요. 지금 이거를 못 알아들어도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배운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거 뭐 해준다고요? 깎아준다고요. 공법상 의무를 면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 승인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면제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있는 허가는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자유의 회복이다 라고 설명을 할게요. 자유의 회복이다 라고 아주 저렴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하명은요, 또 크게 네 가지로 쪼개집니다. 자기하명, 그 다음에 부자기하명, 그 다음에 급부하명, 그 다음에 수인하명이라는 게 있대요. 수인하명, 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자기하명은요, 특정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특정한 행위를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하명이요, 어명이요, 이런 말은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저 하명은요. 명하는 거예요. 특정한 행위를 하라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한테 원직복직을 시켜라라고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누구한테요? 사용자한테 원직복직을 시켜라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어때요? 하명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자귀하명입니다. 자귀하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부자기 하명이 있는데요. 이거 특정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특정한 행위는 하지 말아라. 여기 횡단보도를 놓을 테니까 여기 말고는 건너지 마. 건너면 뒤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다 배우셨죠?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배우시면요, 2007도 8881이라고 하는 판례를 누구나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다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안 배웠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모든 강사들이 예외 없이 강의를 합니다. 에이, 여기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배우셨잖아요. 하청, 그 다음에 이 하청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기 있는 요작자가 여기 있는 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정 부분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81조 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은 지배계획 구제명령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 판례에 보면은 요런 게 나와 있죠. 향후에 이러이런 지배 개입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작위 명령도 가능하냐 라고 하니까 부당노동 행위는 현실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제 방법도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부작위 명령도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하지 말아라 라는 거잖아요. 그게 부작위 하명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급부하명은요. 졸려요. 그죠? 급부하명은 졸린데 내놓으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내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놔라. 뭘요? 대부분 돈 아니면 물건 뭐 이런 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부과, 과징금 부과 내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있죠.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더니 진호위로 갑니다. 그죠? 근데 진호위로 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용자가 졌어요. 근데 중노위로 가죠. 중노위로 갑니다. 근데 진호위에서는 사용자한테 뭘 부과해버려요? 이행강제금이란 걸 부과하잖아요.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내놔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급부하명이다 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건 수인하명인데 수인하명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조합활동 정당성에서 아마 수인의무설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수인의무설 내용이 뭡니까? 기업 내 조합활동은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그죠? 저 이 수인하명은 뭐예요?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니까 너는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나는 여기 불법 건축물을 뽀갤 테니까 받아들여 라고 하는 거예요. 수인하명.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부셔버릴 테니까 너는 그냥 받아들여 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고. 뭔 말인지 대강 아시겠죠? 느낌만 대강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형성적인 거는요. 와, 이런 젠장 첫날부터 쉣. 그죠? 젠장할 익숙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근로계약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 그죠? 얼마나 해피해요. 그죠? 취업규칙 대강 뭔지 알겠다. 회사 내 룰 같은 거구나. 대충 알겠는데 감이 안 와.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진입장벽이 높다 그랬죠? 단어부터가 쉐시여서 그래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나 이거 잘못 온 것 같아. 아니에요. 남들도 힘들어요. 남들도 다 힘듭니다. 자, 형성적인 거는요. 특허라는 게 있고요. 인가라는 게 있고요. 대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건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겪어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가 이런 거는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행위예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행위입니다. 자, 형아들 난 1차 붙었다. 누나들도 포함해서 난 1차 붙었어. 거의 없군요. 자, 1차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토지거래 매매 허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토지거래 매매 허가라고 나오는데 이상합니다. 사인 간에 땅 거래는 그냥 매매 계약만 하면 되는데 허가를 받으래요. 근데 표현은 뭐예요? 허가예요. 표현이 뭐라고요? 허가라고 돼 있는데 그게 행정법에서 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허가라며. 근데 그게 허가가 아니에요. 행정법에서는 그걸 강학상 인가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쓰이는 표현하고 이게 학문에서 쓰이는 표현하고 서로 달라가지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현실에서 쓰이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학문에서 쓰이는 표현이 서로 달라갖고 거기에서 미치는데 미치지 마세요. 다 그 과정 겪습니다. 토지거래 매매 허가라는 게 뭐냐면요.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개인들 간에. 그런 다음에 그 허가라는 걸 받았을 때 비로소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허가를 못 받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요. 보통은 매매 계약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 허가라는 걸 받음으로써 그 매매 계약의 효력을 완성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강하게서 뭐라고 한다고요? 인가라고 한다고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니셨잖아요. 학교 다 다니셨는데
이사를 학교에서 뽑습니다. 이사를 어디서 뽑는다고요? 학교에서 뽑아요. 근데 학교에서 이사 뽑으면 장땡이냐? 그게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 누님께서 거기에서 인가라는 걸 해줘야 돼요. 승인이란 걸 해줘야 비로소 이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법에서 말하는 인가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특허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나 특허는 뭔 줄 알아?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뭐냐? 발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명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특허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권리, 의무의 포괄적 설정입니다. 권리, 의무의 뭐라고요? 포괄적 설정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길거리에 개인 택시 막 돌아다닙니다. 개인 택시가 막 돌아다니는데 나도 개인 택시나 하나 뽑아갖고 그냥 택시나 하고 살지 못합니다. 택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설정받아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특허라고 합니다. 특허라고 해요. 나도 버스회사 친구가 버스회사 아들인데 친구가 버스회사 딸인데 부자더라. 나도 버스 사갖고 버스회사에나 차려야겠다. 안 됩니다.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설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혹은 얼마 전에 애인하고 무슨 천에 놀러 갔더니 보트를 옆에 사람을 태우고 막 운행을 하고 있어요. 보트 한 번 타는데 10,000원씩이나 받습니다. 10,000원씩이나 받아요. 여러분들 천 누구 거예요? 강 그런 거 누구 겁니까? 행정재산입니다. 그런 거 누구 거라고요? 행정재산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보트를 띄우고 옆에 애운 태우고 신나잖아요. 좋아합니다 다들. 한 바퀴 휙 돌면 물 팍 튀기잖아요. 그럼 사랑도 곱하기 2가 되고 돈도 잘 벌고 좋습니다. 그죠? 거기서 한 번 돌고 나면은 사랑이 더 깊어져요. 근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 누구랑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낭패를 보는. 너 지난번에 나랑 간 적이 있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딴 사람이야. 막 그러면은 힘들죠. 그죠? 근데 아무튼 그 행정재산에서 보트 타고 막 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합니다. 나도 보트 한 대 사갖고 저기서 그렇게 할까? 못합니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라고 하는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설정받아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특허라는 겁니다. 특허라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요. 확인, 그 다음에 통지, 그 다음에 공증, 그 다음에 수리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있는 확인이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 확인이라는 거는 공적 판단입니다. 확인이라는 게 뭐라고요? 공적 판단이에요. 공적인 판단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특허라는 걸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발명이라고 알고 있었죠? 근데 특허청이라는 데서 맞아. 이거는 새로운 발명이 맞아. 라고 하면서 특허권을 줍니다. 그게 강하게서 확인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이건 새로운 발명이 맞아. 라고 해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공적 판단이 뭐가 있냐? 여러분들, 시험,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이런 것들입니다.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그것도 공적인 판단이에요. 너는 의사시험에 붙었어. 너는 노무사시험에 붙었어. 너는 합격자야? 라고 해주는 거.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도 뭐랍니까? 이거는 부당해고야. 이건 부당해고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공적인 판단을 합니다. 부당해고다? 아니다. 그렇게 공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제 명령 혹은 기각 결정, 재심 판정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이에요. 그럼 선생님 아까 전 하명이라면서요? 아니죠. 이거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하명과 저 확인이 결합되어 있는 행위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통지는요. 그냥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증은요. 공적 증명의 줄임말이에요. 뭐라고요? 공적 증명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등기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등기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확인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시험 합격자 발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노무사라는 걸 합격했다라고
라는 거를 보여줄 종이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 종이를 줬을 때 그런 것들이 공증입니다. 넌 합격자가 맞아 라고 주는 것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수리는요. 사인의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마지막에 하네. 사인의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사인의 뭘요? 사인의 뭐라고요?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자, 여러분들 죽어라고 공부를 했죠?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 요건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그죠? 아마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실질적 요건에서는 2조 4호 본문에 있는 걸 뭐 적극적 요건이라고 한대요. 그죠? 그 다음에 단서에 있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각호에 쭉 나와 있는 거. 소극 요건 뭐 이렇게 공부를 한대요. 그런 다음에 이 형식 요건으로서 10조 1항에 뭐 하래요? 신고서랑 뭘 들고 가래요? 규약이란 걸 들고 가서 어디에다가요? 행정관청에다가 뭐 하래요? 신고라는 걸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심사라는 걸 하고요. 심사하고 나서 결과가 3개가 있어요. 뭐냐면 신고증을 뭐 하는 거죠? 교부하는 게 있고 그게 아니면은 야 보완해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다라고 하죠? 반려라는 걸 한다라고 하죠. 여기 있는 건 여기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수리 수리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얘기가 거의 없죠? 괜찮아요. 남들도 몰라요. 겁내지 마시고 지금 러닝타임이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러닝타임이 1시간 정도 지났어요. 10분 쉬었다가 내용을 계속 이어갈게요.